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타임입니다. 자, 오늘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또 마음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막연하게 정말 돈이라는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한두 살 더 이렇게 들고 인생의 내리막도 타보고 다시 일어나 보고, 자, 이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복잡 미묘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나 저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우리 치매 환자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보호자님들과 오늘 마음치유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론 형식으로 많은 분들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년이 길어진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또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뭐 불교에서 빚쟁이 인연이다, 빚쟁이,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가장 큰 우리의 빚쟁이, 자, 우리의 자식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은 왜냐면은 빚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 빚이 크냐 하면, 자,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빚이 크면은 우리 몸으로 이렇게 피를 섞어서 자식을 내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아주 큰 빚쟁이이기 때문에 평생 내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이 자식에게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피까지 섞어서 나의 한 몸처럼 느끼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항상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해줘도 끝이 없이 이렇게 자식에게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또 뭔가 자식이 잘못되면 비록 저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자,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본의 아니게 눈이 가리고 귀가 이렇게 막혀버리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도 자초를 하면서 자식을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빚쟁이인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제 수명이 길어진 2020년도, 2030년, 2040년을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자식들에게 어떤 형태로 불효라는 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자,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빚쟁이 자식입니다. 제목,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빚쟁이 자식. 자,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자식에게. 자, 이제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눈에 띄게 많이 변했습니다. 자, 효라는 것을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셨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집에서 같이 살고 고모들 또 삼촌들 다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월급을 받으시면은 자기 아내보다 어머니께 먼저 월급을 드리는, 자,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사시는 걸 저는 직접 이렇게 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때의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과 이제 지금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베이비 부모가 된, 자, 이런 시대에, 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치매 보호자님들, 환자를 가지고 계시는 보호자님들, 그러다 보면은 뭐 70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 60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식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자, 불효를 많이 저지르는 것을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식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주제로 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좋은 일도 물론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노년이라는 것은 나의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힘이 빠진 상태. 자, 60 이전의 삶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파워가 있던 시절이었다면은 60이 넘어가는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시기는 이제 나의 힘이 빠지고 자식의 힘이 커지는 이제 이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 나는 돈만 있으면은 뭐 걱정이 없다. 뭐 우리 부부가 돈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이렇게 안심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예를 들면 자식을 인간에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했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우리의 노년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자, 이 자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그런 어떤 준비가 된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재산이 충분하게 내가 운명하는 그날까지 충분하게 재산이 있어도, 자, 순식간에 자식들이 이 재산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 오늘 들은 얘기로는 이제 자식들이 뭐 딸 셋에 아들 둘이 계시는 87세 된 노인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세 채가 갖고 계셨는데, 자, 자식들이 이제 하나씩 이거를 부모님을 설득해서, 자, 같이 사는 조건으로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좋은 말로 구슬려서 명의를 뭐 자기 명의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아버님이 집 세 채를 싹 다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뺏기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렇게 또 재판을 하셨는데, 자식이 5인데 한 사람당 뭐 재판 결과가 한 자식당 20만 원씩 아버지에게 주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 아버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가 너무 화를 많이 내시고 역정을 많이 내고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 자, 이런 것들이 분노로 이렇게 극에 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정신에 약간 이상이 왔다 이래서 이 자식들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수용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가슴도 아프지만 쇼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자기의 재산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이 정말 사랑하는 이 자식들에게 싹 다 뺏겨버리고 87의 이 아버님은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우리의 노년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 자,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은, 자, 우리가 자식을 인간에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죄로서 이 자식이 이제 부모에게 그 어떤 돌려주는 거죠. 나를 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어떤 하나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로서 부모에게 정확하게 동물짓을 한다라는 거죠. 동물짓을.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성인이 되게 키울 수 있을까? 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사람으로 키울까라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 늦지 않게 내가 먼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내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수명이 더 연장됐다라는 얘기죠. 너무 늦지 않게 이제 사람이 안 됐다면은 사람으로 완성을 해라. 성인으로서 성장해라 라는 어떤 시간을 더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년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최고의 어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 재앙 중에서도 가장 큰 재앙은 내가 정말 안 입고 안 먹고 정말 금쪽같이 키웠던 내 자식으로부터 내가 아주 비참하게 정말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비참하게 버림을 받는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87된 이 아버님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도 나고 하지만은, 자, 우리가 또 냉정하게 또 하늘의 법칙 속에서 또 따져보면 자식 5을 내가 인간에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고 입히고 학교 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인 부모의 역할은 다 하셨지만 결국에는 성인으로 내가 키우지 못했다.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님이 그런 어떤 지금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 이 자식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무엇을 먹이고 이 열매를 키웠는가. 내가 정말 동물적인 에너지만 이 자식에게 먹였다 하면 1등주의 너밖에 모르는 인간. 자, 그리고 무조건 사람을 밟고 일어나서 성공해야 되는 마인드로, 자, 이런 마인드로 내가 이 아이에게 그런 열매를 성장시켰다면 분명히 그 열매는 부모에게도 당연히 그 결과는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양심은 무엇인가. 자,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나의 이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이 됐으니까, 자, 이 성공을 이제 완성으로서 어두운 곳으로 나의 성공의 이 빛을 뿌려라. 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성인이 된 부모는, 사람이 된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조건 1등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환경을 가져서 성공으로만 달리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자식들은 끊임없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 형제 모든 것을 밟고 올라가려 하는 동물적인 근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아버님의 말년에도 자, 자식들은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모라는 것은 일절의 가치도 없이 짓밟아 버리는, 자, 이런 어떤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자, 자식에게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가장 큰 어떤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빚쟁이라는 얘기. 자, 빚이라는 것은 특히나 선후의 빚이 있습니다. 선후의 빚. 자, 자식도 물론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지만은 부모가 먼저 이제 자식을 인간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몫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인간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 효를 해라라고 그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된 사람은 반드시 자연 발생적으로 효를 부모에게 할 수밖에 없는 자연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인간으로 그대로 동물적인 근성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 성인이 되지 못한 자식은 분명히 효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외치겠죠. 왜 효도를 하지 않느냐고. 자,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이제 50, 60 지천명과 이순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지금 보면서, 내가 지금 사람이 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가 빨리 이제 사람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성인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교육은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너가 사람이 돼야지, 너가 성인이 돼야지라고 크게 외치는 것보다 부모님이 지금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이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삐뚤 길을 가더라도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사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바른 모습으로 사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자식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부모가 여전히 60 이상 넘었는데도 아직도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면은, 자, 이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 또한 부모의 그런 어떤 비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후가 길어졌다라는 거 상당히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어떤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되는 공부를 이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자, 자식에 대한 원망과 자식에 대한 어떤 한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나 스스로 내가 지금 사람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자식은 부모의 그 삶의 형태를 보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은 자기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이 혹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더라도, 자, 이제서야 반성하고 부모님이 다시 양심적인 삶의 길을 형태로 바꾸고자 하신다면 자식 또한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쟁이 도표, 빚쟁이 고리에서 가장 큰 빚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 자, 부모와 자식 중에서도, 자, 부모가 먼저 사람이 되어서 자식을 인도했을 때 자식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돼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부모가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자식에게 효를 강요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가 돈이 많으면은 효도를 하는 척은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효도를 가장한 하나의 큰 어떤 이기심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길어졌다라는 거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에서 효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자, 가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친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든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주고받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다면, 자, 이것은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자, 섭섭함으로써,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자, 아름다운 영혼 성장의 비물질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 영적인 성장을 도모했을 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관계를 물질에서 계속 머물러서, 자, 아름다운 영혼 성장으로 다시 재도약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노년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열매로서 맛을 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자, 빚쟁이 고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누가 먼저 선빚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후빚을 갚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노후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자식을 내가 사람이 되게 성장시키지 못했다라는 뜻은 나도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식에게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가 가르치기 이전에 빨리 나 자신이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년이 길어져서 여러 가지 참 슬픈 얘기 중에 가장 슬픈 얘기가 바로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버림을 받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정말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로 키우고 있는가? 자, 한번 다시 저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시간을 맞이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자, 사랑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랑에는 자,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에는 자,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주는 것 중에 혹시 여러분들 물질만 주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사람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사랑은 자, 우리 자식이 영혼이 성장돼서 정말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자, 이 자식은 나에게 아름다운 결과물이 돼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열매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노년이 길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 공부, 자, 인성 공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후회하는 삶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그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 지나간 날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지금 이 공부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느끼는 또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감사함이 이렇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소중한 하루로 오늘 하루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소울푸드 타임이었습니다.